네. 오늘은 시카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의 김태한 상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인터뷰 취지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교육과 연구용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 비밀 뭐 이런 거는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결과가 학생들에게 연구자들에게 공유되고 쉐어되는 자료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카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회사 소개를 뭐 업종이나 뭐 컨텐츠나 이런 소개를 좀 한번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8년도에 그레이 MDS라는 회사, 원래는 이제 글로벌 광고회사, 광고 마케팅 회사에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고 그때 당시 저희 지금 사장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레이 MDS 사장을 맡아서 하시다가 2004년도에 그레이 MDS가 이제 이 M&A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컨설팅 사업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시카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는 어떤 컨설팅 회사로 독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이하 지금 직원 한 3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이 어떤 한국 특히 이제 금융산업, 유통, 금융 이런 부분에서 주로 컨설팅 영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먼저 컨설팅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녹차 이거 들어가지고 너무 하면 쓰니까. 상무님은 이 회사에 조인하신 지 지금 7년 차입니다. 2006년도부터 회수로 만 6년, 7년 차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터뷰인 상무님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면 상무님은 이전에 뭐 개인적으로 제가 경력을 알지만 이렇게 전에 금융 쪽에 계셨다가 일로 옮기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1991년도에 LG그룹으로 입사를 해서 여기서 LG 신용카드, LG카드에서 1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LG카드에서 이제 전략기획, 경영관리 이런 주로 이렇게 전사 매니지먼트 부서 쪽에서 주로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2005년도에 흥국생명에 이제 종합기획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생명보험 쪽 일과 태광산업과 관련한 일어났던 그룹 일들을 이제 하다가 2006년도에 이제 CBM에 저희 이제 약자로 제시할 CBM이라고 합니다. 시카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CBM에 조인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컨설팅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사실은 굉장히 전략, 기획, 경영 전체 그룹 차원의 어떤 전략 부분들을 실제로 15년, 20년 가까이 하시고 컨설팅 회사 좀 이제 LG그룹에서 LG카드에서 15년, 흥국생명에서 2년 해서 이제 17년 정도의 현업에서 일을 했고 컨설팅 와서 지금 한 6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캐리어가 컨설팅 업종에서의 그 탑 매니저들의 탑에 계신 분들의 어떤 모범적인 캐리어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모님 같은 이 정도 캐리어가 돼야 얘기를 할 수 있는. 컨설팅에는 두 가지 부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보통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그룹은 이렇게 이제 현업에서 실무적인 일을 경험을 쌓아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컨설팅에 온 저 같은 부류가 있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MBA를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컨설팅 회사에 입사를 해서 경력을 키워나가고 어떤 전문적인 전업 컨설턴트로 이렇게 성장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 두 가지 그룹이 같이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한 반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도 반반. 저희 회사도 보면 은행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카드 회사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 회사에서 있다가 다른 컨설팅에 있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또 신입사원을 리크루팅해가지고 이제 키워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게 뭐
메인스트림이다 이야기보다는 뭐 그렇게 그냥 모인 사람들끼리 일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컨설팅 업종의 사람들이 뭔 일 하는지를 책에서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보다 지금 5분 지르다면을 얻은 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회사, 시카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비즈니스 컨설팅 일들을 많이 이렇게 끊임없이 개발하시고 새로운 어떤 이윤창출에서 새로운 컨설팅 업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새로운 사업 뭐 어떤 비즈니스가 생기는 아이디어의 원천 그걸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친구들하고 만날 수도 있고 대학에서 만날 수도 있고 고객사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에게 우리하고 밸류 체인이 연결된 기업들이 할 수도 있고 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의 아이디어의 원천, 지식의 원천이 어디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컨설팅사는 그게 어디서 올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서 하는 거죠. 네, 컨설팅 회사는 크게 이제 두 그룹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한 그룹은 이제 전략 컨설팅에 기반을 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펌이라고 할 수 있는 맥킨지라든지 BCG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이제 그 글로벌 전략 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큰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신사업 진출이라든지 사업의 전반적인 어떤 리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크게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내 경험보다는 해외에서의 어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기에서 어떤 경험들 그리고 학문적인 어떤 접근을 통한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템 개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해가는 펌들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런 일도 하긴 하지만은 좀 더 실무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융권의 고객 관리, 예를 들어서 CRM,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전략, 구체적인 사업 이게 뭐 사업 전략이 큰 어떤 건 아니라 고객 포트폴리오 전략, 상품 전략, 그다음에 뭐 CRM 전략, 그다음에 운영 프로세스 전략,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개별적인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이 시장 환경의 변화라든지 규제 환경이라든지 경쟁 구도의 변화에 맞춰서 차별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쪽에 저희는 포커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회사는 아니죠. 큰 회사는 아니지만 벌써 저희가 10몇 년 동안 이 시장에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구체적인 성과를 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라이언트로부터 이제 그걸 인정받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큰 전략 부분들은 사실은 그룹이라든지 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 부분은 좀 공허한 어떤 매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즘은 아주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경쟁 구도 하에서, 그다음에 사업 환경 하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어떤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그때 어떤 한 발짝 앞서 가는 그런 전략을 개발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까지 시장에서 이제 롱런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아까 그런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한국에서 유학 가신 한국 이제 2세신데 미국에서 BOA라든지 그래서 이런 어떤 체이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은행에서 어떤 이 신용관리라든지 마케팅 이런 헤드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금융은 최근에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상당히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뒤떨어지는 그리고 선진 어떤 회사 대비해가지고 많은 어떤 역량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 전략 부분에서 이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장님이 어떤 미국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국에서 상당히 설득력을 받았고 특히 카드 산업 같은 분야에서는 최고였던 그림자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 리볼빙을 도입한다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K12라는 고객 신용 등급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런 K12를 한국에 처음 그 소개시켜가지고 회사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뭐 CRM이나 뭐 리스크나 뭐 이런 어떤 상품이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과거에 어떤 미국에서 했던 이런 선진 기능들이 초반에 많이 기반이 되었고, 이제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라든지 그런 개념들은 이제 많이 도입이 된 이후에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어떤 선진 기법까지 이제 한계가 왔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 부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 회사 아까 말씀드린 그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전략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했던 아주 실무자들 중에서 이제 아주 뛰어난 분들을 저희가 많이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런 어떤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몸으로 많이 고민했던 분들이 들어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각각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구체적인 클라이언트들은 당장 현안에 좀 이제 이게 빠져서 그 이 일들을 할 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길게 보고 좀 다르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적인 측면,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 측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현장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 미국이라든지 선진사에서 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 뭐 또 그 남들 시장에 대한 끌리는 리서치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어떤 그 솔루션들을 이제 항상 개발해내고 또 들어가서 클라이언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인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뭐 마케팅이다, 그래서 뭐 리스크 관리다, 사업 전략이다. 그러면 이게 컨설팅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그것들을 풀어내는 큰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 근데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현상적인 문제라든지 이슈라든지 뭐 경쟁 구도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 녹여내면서 각 기업의 가장 적합한 내지는 차별화된 그런 전략들을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이 있어서 그 답을 들고 들어가서 뭐 붕어빵 짓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초기에 뭔가 없을 때 인프라를 처음 만들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국내 금융사들, 다음에 국내 다른 기업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제 발달돼 있고 뭐 지식적으로 모자란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프레임 하에서 현상들의 이슈들, 그다음에 경쟁 이슈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창조적으로 다시 재결합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들을 현업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도출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 회사가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힘이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각 산업에서 있다고 왔다 보니까 그 각 산업에서 자기들이 각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라든지 고객이라든지 뭐 친구 이런 그런 네트워크가 있고 또 우리 일을 하면서 이제 레퓨테이션에 쌓여가면 저희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다시 또 그 레퓨테이션에 이제 꾸준히 효과도 발생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원이라든지 뭐 공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강연도 하고 세미나 가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고객사들이 이제 이런 어떤 의뢰가 들어오고 같이 이제 일을 해보자 이런 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제 컨설팅 사업은 사실은 네트워크 기반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잘해도 시장에서 이제 그 어떤 레퓨테이션 자체가 알려지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제한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의 일을 하고 그 결과 좋은 성과를 내가지고 야, 제 회사가 뭐 CBM하고 일을 하니까 이게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시장에 퍼졌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데 듣고 와, 그럼 우리도 한번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갖고 있던 초기에 해외 노하우, 우리가 선진형 기법들을 도입하는 그런 거.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 중에 이 회사의 주요 인력의 반을 차지하는 각 현업에 계셨던 분들이 갖고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노하우, 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세 번째는 컨설팅 수주를 받아서 만나는 고객으로부터 요구와 기대와 내부의 프레임워크의 인터액션이 만들어내는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명성, 축적된 노하우가 만들어낸 명성 효과가 다시 피드백돼서 루프를 만들어낸 축적하는 4가지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책에는 별로 안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냥 구체적인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 뭐 대회 비면 하지 마시고요. 어느 기업에 어떤 컨설팅 용역이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내가 어디에 직장 전직에 있었던 우리 팀들이 결합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런 솔루션을 고객과 결합해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컨설팅을 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던 뭐 금융에서 뭐로 개척했던 그런 사례 같은 거 하나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컨설팅했던 사례를 아까 이런 측면들 가지고 이그젬플 하나 좀 뭐 이렇게 우리 CBM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그 산업에서는 보면 이제 그때 그 주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별로 또 체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수준 차가 많이 난다는 거죠. 수준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뭐 성공 케이스가 모든 게 확대되고 이런 케이스는 아닌 거고. 이제 가장 이게 이 시장에서 아까 저희 같이 큰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세부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지금 현업의 가장 큰 이슈가 뭔가 얘들이 지금 돌파해 나가야 될 장애물이 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가 부분을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지금 금융회사들이 당면하는 이슈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한국 금융시장이 나름대로 이제 성장에 좀 일단 좀 한계에 부딪혔다. 어디로 성장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수익을 개발한다든지 사업 패러다임을 다시 본다든지 고객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을 해야 이런 어떤 큰 어떤 성장의 고민들을 지금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들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규제 요인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비용 부분에 대한 합리화 요구가 요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용을 접근하려고 하면 크게 보면 이제 이게 구조적인 고정비 이런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는 거지만 그 앞단에서는 사업의 프로세스라든지 상품이라든지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어떤 그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였다면 최근에 그 모카드사에서 그 최근이 아니죠. 지금은 모든 회사가 최근에 되어버렸지만 저희가 한 2년 전에 모 회사에 소위 말하는 비용 구조 합리화 최적화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그 제일 마지막에 물론 이제 구조적인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까지 모든 프로세스 부분과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 가지고 최적화된 부분과 절감할 부분들을 정의하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 갈 것인가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현업하고 같이 작업을 했고 그 효과가 지금 연간 한 1,000억 정도의 회사 비용 절감 효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문이 나고 하면서 저희 다른 회사에서도 또 그 유사한 프로젝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왜냐하면 경쟁을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비용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비용 합리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의사결정. 왜냐하면 조직이 반발해 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MS 경쟁이나 규모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합리화를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진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이슈들이 발생할 때 누가 전략적으로 먼저 1년 후, 2년 후에 지금 벌어지는 이런 어떤 약간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첫째는 그 회사에서 먼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먼저 그 이슈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또 그런 구체적인 어떤 이 실행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저희가 결합을 해서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도 그걸 가지고 그 부서는 그해 작년에 부서 최고상을 받고 저희는 그 감사배를 받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거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도 뒤따라가서 다른 회사들도 그런 일들을 따라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말씀을 사례를 하시니까 딱 귀에 싹 들어오네요 지금.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이슈로 우리 상무님 최고 경영진에 속하시잖아요. 상무님이나 우리 최고 경영진 상무님이나 우리 컨설팅 업체 경영진이 갖고 있는 어떤 기업가 정신,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모토,
출발점, 방향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컨설팅 업체의 그런 기업의 어떤 우리 윤 박사가 뭐 최고 경영이라는데 사실 최고 경영이 아니고요. 저희는 30명 정도가 물론 뭐 직급이라든지 경험에 따라서 직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 사업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수행하는 역량에 비해서 나의 가치고 나의 가치가 회사의 가치다. 이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그 뭐 대기업에서 어떤 작은 어떤 모듈을 해결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태도로 가지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아직은 뭐 직책이 낮을 수도 있고 경험이 적을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 들어가면 내가 한 모듈을 책임져야 되고 더 잘하는 사람들은 그 크게 그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해야 되고 진짜 PM이 생기고 이런 아레날이 있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하층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조그만 면은 저기 가서 저것만 해결하면 돼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을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일을 하는 분들은 이제 계속은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자기 사업을 하기도 하고 다시 또 그 클라이언트 회사에 소속대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 되는데 결국 이 전문가 정신 이 업종에서 내지는 이 일에서는 내가 최고다라는 그 최고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제 클라이언트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아웃풋을 낼 수가 있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접근 부분들이 한 부분이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한 번의 성공은 운으로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지금 제한된 시장에서 이렇게 오르홈런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 시장 자체에 기여하고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이 회사가 뭐 우리 회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갑자기 회사가 뭐 모금이 많아서 유지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시장으로부터 어떤 검증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성과가 잘 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성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는 생각이 어떤 물론 개개 회사에 최적화된 모듈을 제공하는 건 맞지만 한 산업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 산업의 어떤 발달하는 부분들을 이끌어간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 저희가 가장 어떤 큰 어떤 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드 산업을 바라보게 되면 한국 카드 산업의 90년도 후반부터 지금 이제 2010년까지 그 한 10년에서 이 카드 산업에 이끌어가는 주요 아젠다 그리고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이제 이 카드 사업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이제 고객에 대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시장과 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사업 포트폴리오라든지 상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정책 이런 부분 해야 되는 이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도 물론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지만 이 산업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같이 제시하면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 프로젝트 우리가 여기서 뭐 돈을 10억을 번다 20억을 번다 그래서 뭐 많이 벌고 먹튀 이런 거 정도 안 되는 거고 최소한 이 산업 내에서 이 영역에서 저 친구들은 최고다. 그리고 뭔가 이 산업이 나아갈 방향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선도적으로 뭔가 제시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결국 어떤 우리 컨설팅 회사가 이제 계속 이제 고온할 수 있는 공고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많은 회사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합니다. 이 컨설팅 회사가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테뉴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에 이제 그 회사를 하느냐 보면 그 큰 어떤 글로벌 어떤 빅3 뭐 이런 회사를 제외하고는 10년 이상 사업을 자기의 어떤 시야를 가지고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떤 글로벌 업체에 이제 M&A가 되거나 내지는 글로벌 업체의 어떤 라이선스를 빌려서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변화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저희 회사의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독자적 영역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너무 물론 개별 이슈를 해결해 왔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 업종, 그다음에 산업이 나아갈 방향 부분을 큰 그림을 가지고 끌고 오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자부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셨던 기획과정 그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그 컨설턴트 한 명 한 명이 모듈의 크기가 작든 크게 모듈의 크기의 차이가 있지만 특정 모듈을 자기가 전부를 책임진다는 그 어떤 전문가주의 뭐 1인 기업주의 이런 걸로 내부 컨설턴트를 무정시킨다. 굉장히
굉장히 좋은 인상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한 산업을 단지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산업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뭐 우리 같은 금융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가고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데 끊임없이 기여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그 산업에서 기여하는 컨설팅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부연 설명하자면 산업이 그래서 그른마 단계에서 바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른마가 이제 이래서 뭐 국민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대학을 가고 이렇게 성인이 되듯이 그때 스텝으로 갈 때마다 중요한 어떤 KPI들이 있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키 드라이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중요한 고리들을 그 시점에서 너무 앞서가도 이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충돌이 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시점에서 한 발 앞서서 그걸 제시하고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어떤 저희가 그동안에 잘해왔던 시장에서는 어떤 그런 역할을 배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직원들, 내부 컨설턴트들에게 뭐 특별하게 강조하거나 뭐 운영하는 우리의 그 어떤 경영 프로그램이나 경영 뭐 지침 같은 게 있나요? 1인 전문가주의를 모델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일을 분배하는 보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내부 트레이닝이나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저희가 그 직원들이 이제 입사되거나 새로 왔을 경우는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십시오.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어떤 이 어떤 이 카테고리별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별로 교육이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예. 내부에서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저희가 해왔던 그 이 아웃풋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 것을 숙지를 합니다.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작업들을 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테스트 어떤 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어떤 난리질이 축적돼 가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게 이제 개인의 난리질 축적과 회사의 난리 축적이 동시에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게 얼마나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이슈 같은데 이게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게 산발적으로 되다 보면 일은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 회사의 난리질로 남아있지 않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뭔가 프로젝트 했을 때 끊임없이 이제 그 프로젝트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 나가다 중간중간에 특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실무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간 과정에 들어가서 리뷰를 하고 또 문제점 찾고 또 거기서 어떤 좋은 사례가 나오는 그 사례를 다시 스터디 케이스로 만들어서 서로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질문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일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 난리질을 축적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요즘 시장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뭐 질문을 한다든지 그 친구들 수준이 벌써 높기 때문에 대충 뭐 이렇게 그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 뭐 말하자면 1시간 잘 때 우리는 뭐 30분만 자야 되고 머리가 안 돼요. 몸으로 하고 또 저희 어떤 하나의 강점이 있다면 저희는 데이터에 아주 그 접근을 깊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떤 상위 레벨, 하이 레벨의 어떤 부분보다는 그래서 고객 관리를 하든 상품을 보든 리스크를 보든 실질적인 전수 데이터,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0만 고객 데이터 직접 핸들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숨어 있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걸 끌어내고 뽑아내고 그런 부분들을 전략화시키는 부분들은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들이 또 타 회사보다는 우리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역량이다. 지금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축적되는 노하우들을 중요한 케이스들, 노하우들을 내부 공유를 통해서 내부 학습, 사업의 진행이 내부 학습으로 확산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개인의 암묵지의 축적과 회사의 암묵지의 축적을 동시에 진행하는 내부 학습은 굉장히 내부 개방신이라고나 내부 학습의 그런 문화나 그런 관행들이 잘 정착되어 있다는 회사는 이제 모든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 리서치했던 작업들, 아웃풋들, 중간 과정들이 하나의 어떤 이 라이브러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자료들을 항상 거기서 이제 뽑아서 같이 공유하고 보고 있는 게 이제 제도적으로 맞춰져 가지죠. 그거 최고로 만드셔야 될 것 같다.
그건 저 소위 말하는 자산이죠.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돈을 어디서 버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돈을 100이 있는데 90원 컨설팅을 뽑고 10원 자산에서 뽑고 90원 대기업에서 컨설팅하고 10원 중소기업에서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작년에 매출이 얼마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업 비밀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다른 부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100% 컨설팅입니까? 컨설팅 쪽으로 해서 그러고요. 산업으로 따진다면, 산업 섹터로 따진다면 금융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80% 정도 됩니다. 다음에 유통이라든지 보험, 다음에 이제 이래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기타 광고 이런 쪽으로 해서 한 20% 정도. 그리고 요새 최근에 늘어나는 부분들은 통신 쪽,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요새 이 모바일 카드, 또 아이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사실은 시장을 많이 흔드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상당히 그 이슈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거꾸로는 이래서 어디에서 그로에 있는 어떤 이 모바일 관련해가지고 솔루션 제공하는 또 회사, 그런 회사와 같이 코업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산업을 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제일 큰 영역이 이제 금융 영역에서 저희가 많은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고, 100% 컨설팅 쪽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요즘 해외 사업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모 기업과 이게 중국의 교육 사업 이런 쪽도 이제 진출을 지금 타진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이 된다면 좀 더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까지. 네. 그러면 지금 상무님 오셔서 우리 회사 그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모델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100% 컨설팅이라고 치면 이제 컨설팅의 대상의 진화 과정을, 예를 들어서 다 금융이 주였다가 이제 일부 유통도 들어오고 광고도 들어오고 일부 보험도 들어오고 지금 모바일 금융도 들어오고 교육 사업도 들어오고 이렇게 가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그 컨설팅의 대상의 변화를 내가 말했던 요 순서가 맞습니까? 그걸 잠깐만 좀 소개를 뭐가 추가되어 가는 히스토리를 좀 한번 간단하게. 그게 하나의 어떤 리니어하게 하나에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 처음에 저희 회사의 주요 포트폴리오는 예전에 이제 제일은행이 아마 그때 뉴 브릿지에 아마 인수가 됐었죠. 예.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현재 SFC 쪽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근데 뉴 브릿지 갔을 때 이제 호래 행장이 사실은 이제 제일은행 행장으로 한국에 오셨는데, 지금 이제 사장님이 호래 행장하고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클라이언트였죠. 그래가지고 제일은행의 카드 사업 부분을 런칭하는 하나의 사업 부분을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한 거죠. 제일은행의 카드 사업, 지금 카드 회사를 만드는 일을 자체를 했던 게 처음 어떤 공대 이제 일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일은 뭐였냐면 아메이라고 아시죠? 예. 아메이가 있는데 아메이의 한국 사업부하고 일본 사업부를 사업을 디자인하고 그게 또 나름대로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채널 관리 전략, 마케팅 전략 이런 거를 다 개발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 5년 동안에 리테이너 역할을 저희가 했죠. 그게 가장 큰 포트폴리오를 시작했고, 이게 카드에서 시작했던 부분들이 전 어떤 카드 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미에서 했던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유통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이제 모태가 된 거죠. 네. 그렇게 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고객 네트워크가 커지고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연간 산업으로 할 수 있는 이 기반은 다 그거였습니다. 고객 데이터 분석에서 출발을 한 거죠. 보면 금융은 고객 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사실은 유통을 가든 어느 회사를 가든 간에 이제 이 소비자 산업 쪽은 다 고객에 대한 고객의 니즈 분석이라든지 행태 분석이라든지 라이프 사이클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결합이 돼서 좀 더 세밀화된 마케팅으로 연결되고 고객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그 고객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확장 전략에 많이 쓰였다. 그런 어떤 느낌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고객 베이스 기반으로 하면 이제 통신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반은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을 분석하는 일들이 제일 많은 금융산업에서 출발해서 그 연간 분야로 많이 확대해 가는데 키 이슈가 있느냐. 그리고 뭐 모든 기업들이 다 마케팅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사업 전략 짜니까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면서 이제 이 산업이 이제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마무리.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요즘 이제 스마트 IT가 들어와서 IT가 이제 새로운 IT, 90년대 IT가 아니라 2010년대 IT가 들어오면서 우리 컨설팅 업 쪽에서도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상무님 현업에서 보는 새로운 IT들이 결합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저는 지금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 시장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아직 100%는 아직 그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자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모바일 카드가 이제 이슈입니다. 카드 회사에서. 그래서 한때는 그 SK 하나은행이 하나카드 사업부를 분사를 시키면서 SK하고 전략적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49대 51로 해가지고 50.1대 49.9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모바일 전문 회사를 모바일 카드를 이렇게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전략 카드사가 진출을 했습니다. 2년 전에 했고 그게 대응해서 이제 이 KT가 BC 카드를 또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T가 인수를 한 것도 SK 전략에 맞춰서 거꾸로 이제 BC는 프로세싱 전문 회사입니다. 프로세싱 회사인데 모바일의 관점에서 이제 KT가 BC를 인수를 해서 이제 그 SK와 KT가 지금 금융사업에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 이제 그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지금 그동안에 금융 영역으로 했던 부분에 거대 통신사들이 들어오면 우리 산업에 대한 우리 라이센스 내지는 우리의 어떤 소위 독점적인 그런 어떤 이 어떤 권리 내지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이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 2, 3년간의 결과를 지켜보면 바로는 아직까지는 찬장 속의 태풍이었다라고 이제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하죠.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부분들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융산업이라는 부분들이 라이센스 산업이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신기술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휴대폰 업체를 바라보게 되면 이 전자업계 이런 걸 바라보면 사실은 그 아이폰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2, 3년간에 엄청난 지형 지표가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는 말하자면 LG 이 전자의 어떤 그 사업 부분을 많이 퇴사를 했고 세계적인 목표하기 같은 게 지금 정크본으로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었고 여러 가지 지금 IT 어떤 특히 그 휴대폰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큰 적인 변화가 났는데 그 산업은 무한 경쟁 시장이라는 거죠. 사실 삼성, LG는 한국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순간에 이제 흥망성쇠가 순간적인 어떤 한 타임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가지고 판이 이제 잡힌다면 그나마 이제 금융사업은 이제 라이센스 산업이고 어느 정도 로컬 산업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도구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 상당한 어떤 영향을 이제 침묵에 들어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어떤 뭐라고 하면 기득권 방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직까지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타 산업이 들어와서 이걸 갖다가 아이폰이 들어와서 독립시장을 갖다가 놓고 이렇게 전자업체가 독립시장을 이런 어떤 구조가 아니라 결국 기존에 있는 한국의 이제 금융사들이 그 어떤 IT라든지 새로운 신기술 영역을 내재화시키는데 시간을 스스로 벌고 있다. 그리고 결국 주도권은 이 어떤 결국 어떤 이렇게 어떤 산업이 들어와서 이 어떤 라이센스 산업을 바꾼다기보다는 기존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시간을 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자기 것으로 내재화시키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산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기대 수준이 그러니까 내 그릇을 지키면서 이제 또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기대 상황이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부분들이 가능했던 게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로컬 산업이라는 부분과 라이센스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KT도 하나도 들어왔긴 했지만 그 사업의 라이센스에 대한 어떤 그 오너십을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기술이나 IT의 어떤 그 어떤 침투율이라든지 발전을 거꾸로는 이제 막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계속 이제 그런 어떤 규제나 그런 어떤 로컬적인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자꾸 보호를 계속 받고 그래서 뭐 계속 버티면서 위험을 넘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이제 이렇게 어떤 사업이라는 게 이제 고객의 니즈, 시장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는 아무리 이제 뭐 라이센스로 지켜주고 이렇게 뭐 로컬 산업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고객의 이제 불만이 비능쯤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런 관점에서 하루 빨리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의 기존의 지금 국내 산업들이 빨리 이제 자기 내재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서 가지고 상당 부분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세대 모바일 카드 개발하는 사업에 사실은 저희가 다 개입을 해서 같이 지금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는 어느 한쪽을 편든다기보다는 어떤 이 시장에서 고객 관점에서 도대체 고객은 어떤 것을 원할까 이게서 뭐 그런 관점에서 동인사 입장에서 카드사 입장에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제공하는 거고 각 어떤 산업 플레이들은 저희를 활용해서 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죠. 이 질문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지금 IT가 새로운 IT가 금융에서 어떻게 될 거냐 산업의 로컬적 특성하고 라이센스 사업의 특성이 묻어져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 새로운 변화들은 발생하고 있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컨설팅도 가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컨설팅 업종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 지금 사실 이 정부는 지식 서비스 산업, 이렇게 일종의 컨설팅 산업이죠. 그거에 대한 그 산업이 성장하고 고도화하고 고용이 재창출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 서비스, 특히 컨설팅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식 서비스 산업에 대한 요구가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종에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 창업자 혹은 젊은 캔디데이트들에게 꼭 필요한 이거는 사장이 되거나 하거나 거기에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회사를 차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그 취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좋은 어떤 지침이나 어떤 선배로서 혹은 경영인으로서 어떤 키워드 같은 걸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뭐 썩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컨설팅 부분은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컨설팅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우리가 하나 회사 형태를 갖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저는 저희 인생 자체를 이 컨설팅 하는 것이 가장 저희 컨설팅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제 100살 넘어가고 120, 우리 때는 아마 120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산업에서 지금 활동하는 거 보면 이제 한 20대 후반, 30대부터 시작해서 한 50대 중반, 한 20-30년 정도 하고 이제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아주 이제 이 수명의 어떤 길어지는 환경에 비해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워킹하는 부분도 상당히 짧아지는 이런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컨설팅 좀 이렇게 그냥 농담성 하는 일 같으면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게 이 컨설팅이라는 게 평생의 일이다. 이게 뭐 회사 형태로 하든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 혼자 그냥 내를 컨설팅 하든 간에 이런 어떤 나 자신에 대한 매니지먼트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뭐 컨설팅을 뭐 30년 뭐 나는 사실 이게 이제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이유. 저희 장난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친구들 어떤 이제 주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100시간 이상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하는 거죠. 준 휴일도 없이. 그럼 과연 이제 지금 우리 친구들 보면 이제 그래서 뭐 고시라든지 공무원 시험 이런 부분 상당히 안정적이고
좀 이런 부분들 좀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그런 안정적이라는 부분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 쪽이 별로 이렇게 이 화면을 바라보신 분들도 일주일에 몇백 시간 일하면 그러면 한 연봉을 몇 억씩 받는가? 물론 이제 위에 높으신 잘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는 사실은 컨설팅 쪽에 하는 친구들은 일반 회사보다 연봉이 2배 이상 높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가부 이상이 강화되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은 내가 돈을 벌겠다, 내지는 뭐 이렇게 폼을 잡겠다, 안정적 직장이 이런 관점에서 받아보면 매력이 없는 직장이다 생각을 보여지고요. 자기가 어떤 개인 사업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가서 어떤 큰 기업에 들어가든 하나의 어떤 일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스스로를 매니지하는 어떤 역량 이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직업적인 아닌 측면에서는 크게 그런 어떤 공부할 만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고 만약에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게 일단 머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걸가 들어와서 젊은 주니어들이 30대 이런 20대 후반 애들이 들어와서 뭘 시장에 나가서 소위 말하는 소위 지식 산업 판매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지. 결국 계속적으로 자기를 공부를 하고 새로운 경험을 다시 자기 것으로 이제 생활시키고 다시 같은 문제도 창조적으로 이제 고민해보고 이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하는 방법을 바꾸는. 그래서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내는 것보다 아예 다른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게 하나 있고요. 그게 아주 가치가 있죠. 근데 이 퍼포먼스 내는 부분들이 더 이상 바뀔 게 없으면 방법을 좀 더 쉽게 만들든지 좀 더 다른 방법을 재밌게 만들든지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엄청난 어떤 이 순발력, 창의력, 다음에 어떤 어떤 구조화시키는 어떤 그런 역량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체계적으로 어떤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고, 물론 기반적인 어떤 외부 능력이라든지, 이런 전업 전문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열려 있는, 그리고 항상 새로운 부분을 수용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이게 저희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이야기가 저희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어떤 좋은 선배들, 사람들 많이 사귀면서 이렇게 많은 어떤 간접 경험들도 해야 되고 그런 역량이 되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이 시장에서 이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학교에서 시험 공부 잘하는 친구가 컨설팅에서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짧은 시간에 정말 알찬 다시 경험하시고 지금 굉장히 많은 너무 알뜰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시카고 회사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시카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의 김태한 상무님을 모시고 짧지 않은 시간에 사실은 한 50분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길고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해서 잘 편집해 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